안녕하세요. 8월 25일. 오늘은 주가가 시장도 안 좋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어제, 두 번째, 주주 간담회 나왔죠. 그래서, 나름 조금 더 기대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소 회장이 이야기한 부분 100% 믿으실 분들은 100% 믿으시면 되고요. 절반만 믿으실 분들은 절반만 믿으시고, 여하튼 개인적인 판단 하에 어차피 투자는 약간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은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얼마 정도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느냐, 얼마 정도 확신을 가지느냐, 그 부분은 개인적 차이 부분이니까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서 회장이 말한 Q&A 세션, 서 회장 워딩 그대로 워딩 100% 그대로 조금 그 문서화된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이 문서화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제 주관적인 사항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사항이 그죠. 일단은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도 있고, 그냥 예측치, 약간 추정치로, 그리고 제가 기존에 경험해 왔던 약간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또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잘,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고 반대하실 분들은 반대하셔서 아무튼 투자에만 성공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간담회 100% 워딩에서 일단은 질문 내용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을 2조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대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3조 5천억 부분입니다. 올해 일단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억 부분도 이것도 일단 정권사 전망치보다는 조금 또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올해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내년이죠. 우리가 합병이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합병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으로는 내년에 잘 아시겠지만 3조 5천억에 영업이익 1조 6천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치죠. 예상치. 이 부분 신뢰도 부분은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3조 5천억으로 보는 거냐? 사실 정상적인 상태면 매년 매출을 미리 제시하지 않는다. 합병이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 법인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시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 목표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죠. 저희가 제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2조 3천억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램시마가 올해 한 9,800억 정도, 램시마 SC랑 램시마 IV랑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램시마 매출이 램시마 SC 환자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을 한 8,300억 정도 본다라고 합니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 크게는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일단 조금 떨어지는 부분으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일단은 약간 스위칭 되는 환자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 유럽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램시마 SC 투여할 수 있는 그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허가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던 부분, 램시마 IV랑 램시마 SC 일단 약간 듀얼 포뮬레이션, 요게 또 일단 메리트가 있는 사항이죠. 해서 일단은 스위칭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규 환자 유입 부분도 있다. 요 부분 같이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일단 소 회장은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짐펜트라로 신약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한 램시마 SC 올해 한 2,300억 정도 본다라고 하네요. 요거 조금 유럽 쪽에 대한 부분 2,300억, 내년에 유럽 쪽 4천억 이상 본다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램시마 SC 매출이 2,3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이 한 3천억 중후반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이랑 북미랑 합쳐서 3천억 중후반대 부분인데, 일단 내년에 유럽에서 한 4천억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내년에만 유럽입니다. 왜냐하면 SC의 성장을 봤을 때 미국의 짐펜트라 신약을 허가를 받고 나서 처음에 어느 정도 판매를 할 것이냐, 이거를 약 6천억 이상 판매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그죠, 네, 램심 SC, 진펜트라 7천억 본다라고 했죠. 여하튼 뭐 며칠 만에 일단 6천억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6천억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공격적인 수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키움증권에서는 일단 1,4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회사에서 예상대로 네, 예상대로 이 수준 자체가 조금 나와야 일단 내년 매출 3조 5천억 정도 일단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한국투자증권 레포트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내년에 3조 5천억 매출이 나오려면 변수는 베그젤마 내년에 한 3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했죠. 베그젤마랑 램심 SC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램심 SC 요 성장 폭에 따라서 내년에 3조 5천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판가름이 날 듯 하고요. 나머지 뭐 램시마 IV 그리고 뭐 트룩시마, 허주마, 뭐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은 뭐 작년 매출이랑 뭐 아무튼 등등 전체 매출 규모로 봤을 때 크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트룩시마하고 호주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증가 폭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것들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안정적인 거래처와 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플라이마의 경우 유럽에서 내년에 한 2,800억 정도, 네, 그리고 북미에서 한 쉐어 한 20% 정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말 쉐어 20% 정도 본다라고 하면 북미에서도 2,300억 내년에, 그러면 유플라이마 매출 내년 한 5,10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이 한 1,000억 후반대 부분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합쳐서 1,000억 후반대 부분인데, 일단 내년에 한 5,100억대, 한 500%, 400%, 500% 정도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플라이마 사항에 보면 그죠, 일단 이번에 뭐 PBM 뭐 아무튼 연말까지 40% 시장 커버, 네, 내년에 미국 시장 20% 커버한다라고 이 가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이 숫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베그젤마 내년에 이미 판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네, 4월달에 시작이 되었죠. 올해 저희가 본격적으로 베그젤마의 병원 계약을 갱신하는 시기를 올해 4분기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과 유럽에서의 한 3천억 이상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 3천억 부분 일단 공격적입니다. 요게 아까 내년 매출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졸레어, 스텔라라 이런 것들이 내년에 증가하는 폭이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그죠,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사항에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스텔라라 오늘 특허 합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출시 예정일이 2025년 3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024년에는 스텔라라 없죠. 졸레어 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출시일이 제가 유럽이 내년 중하순 정도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졸레어 정도만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일단 스텔라라는 2025년이니까 요거는 내년 매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다 봤을 때 전체 매출이 3조 5천억까지는 무난하겠다. 아무튼 3조 5천억의 변수, 램심 S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베그젤마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근데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원가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금 현재 72.8, 요게 그죠,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보고 대답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매출 원가율 72.8, 셀트리온과 합병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최저 원가율이 20%대에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 비율이 40% 수준으로 1차로 개선됩니다. 요게 그죠, 셀트리온의 최저 원가율 20%에다가 헬스케어 원가율 72.8%대 합쳐지면 그죠, 물론 또 그 비율에 따라 달려죠. 재고 가지고 있는 비율 한 40% 정도로 뭐 시뮬레이션 돌려서 본 듯 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치를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수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믿어야 되겠죠. 일단 뭐 매출 원가 비율 40%로 1차로 개선이 된다. 그리고 2024년에 가면서 이 매출 원가율 더 떨어질 것이다. 원가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액 중에 당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합병의 법인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어쩔 수 없이 에비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2014년 에비타가 1조 6천억 이상은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다. 1조 6천억 이상은 되겠다. 요게 또 그죠,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3조 5천억 매출에 3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40%대 넘어가는 상황이죠. 여하튼 요것도 그냥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는 모르죠. 네, 그죠. 저희는 뭐 대략 원가율이 이렇고 뭐 재고가 얼마 있는 부분인지는 회사에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소 회장이 말했던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정권사의 수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해도 좀 공격적이지 않나 싶고요. 일단 뭐 내년에 영업이익 1조 6천억대에 들어가는 쪽에서 또 가장 큰 변수가 판관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영업인력을 300명까지 늘린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기존에 2분기 실적 결과 레포트가 나온 다음에 100에서 140명, 한 140명까지 정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대, 물론 그게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최대 300명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인원비, 판관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일단 그 부분이랑 뭐 강가, 상각 등등 여러 가지 또 변수 같이 봐야 될 듯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사가 합병을 하고 나면 재고 때문에 생기는 매출 원가 비율이 합병 효과로 40%로 시작해서 헬스케어의 재고가 소진되면 셀트리온의 신규 생산분이 가미되면서 점점 에비타의 기여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평균 잡았을 때 내년에 3조 5천억 팔았을 때 에비타 비율을 약 1조 6천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지난번 설명이 드렸다 해서, 그죠. 일단은 점점 더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는 건 맞는 부분이고, 그죠. 재고 소진됨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는 매출 원가율이 무척 판매하는 헬스케어 입장에서 좋아지고, 셀트리온이 생산한 만큼 점점 더 계산돼서 에비타율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2025년 그 효과가, 그래서 2024년 에비타 비율을 한 매출액의 40% 정도 될 거라고 본다. 2025년 에비타율 50%, 영업이익률 50% 초과할 거다라고 봅니다. 2025년에 그렇게 보네요. 우리가 과거에, 그죠, 초창기에 셀트리온 영업이익률 50% 넘었던 적이 있었죠. 정말 이렇게만 나오면, 그죠. 그리고 어제 뭐 내용에서도 2024, 2025 뭐 매출, 영업이익 뭐 50% 성장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적 판단하에 얼마 정도를 믿을 부분인지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6년 에비타 비율이 60%는 초과하지 않겠는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아무튼 영업이익률 좋아지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셀트리온 USA 부분을 헬스케어 쪽에 매각했죠. 매각, 요것도, 그죠. 합병이 되면 당연히 뭐 합쳐지는 상황인데 왜 먼저 매각을 했느냐. 그때 약간 우리 또 주주분들 사이에서, 그죠, 약간 또 왈가불가 했던 상황이었죠. 결론적으로는 셀트리온 USA가 미국 그 약간 도매법인 법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판매 쪽에 대한 부분, 직판에 대한 부분을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 인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정선이 회계 기준 위반 절차 뭐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언제 최종 마무리가 되나요? 총 4회 진행했고 최종 보고가 지난 7월에 있었고, 이로써 회사가 취해야 되는 조치는 모두 완료가 되었다. 9월 초 양사 부회장의 해외 출장 단순 합병을 위한 IR 목적이냐 신규 투자 유지 목적이냐, 요거는 뭐죠, 뭐 일본 같이 뭐 등등 하면서 둘 다죠. IR 목적이랑 뭐 신규 투자 목적 다, 여하튼 뭐 미국 같이 가고 뭐 캐나다 같이 가고 일본 쪽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한 부분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캐나다 쪽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집중하겠다, 그죠. 캐나다를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안에 5천억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고, 5년 안에 1조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 뭐 캐나다에서 셀트리온 약을 쓰는 의사 선생님이 전부 1800명, 아무튼 미팅 엄청나게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20명 만난다.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의 제일 좋은 영업사원은 본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3조 5천억의 매출에 에비타를 1조 6천억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보고받아서 하는 숫자가 아니다. 내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다. 요게 조금, 그죠. 원래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은
탑다운이랑 바텀업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고받아서 하는 숫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목표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실무자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도 당연히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모든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일단 경영진의 의지치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치 자체가 추가되는 게 원래 사업계획의 수립 방식의 일반적인 방법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점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약간의 의미를 보면 그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1조 6천억이냐? 보고받아서 하는 숫자도 아니다. 이게 조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답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리스크 있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신뢰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소회장의 말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소회장의 말은 50% 정도만 믿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그거는 개인적 판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3조 5천억 매출 목표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가능한 거를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근거 에비타가 1조 6천억이 되느냐, 매출 원가율이 어떻게 낮아지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원가율 그죠. 아까 헬스케어 원가율 72%대, 셀트리온 원가율 20%대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유플라이마 미국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유플라이마 PBM 이슈 사항으로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사항, 그게 조금 더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일단 우리는 미국에 연내까지 40% 시장을 타겟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14%짜리 옵텀 쪽 확정이 되었죠. 확정이 되었고 5%짜리 이번 달 계약이 만료가 되고 10%짜리 지금 현재 추가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또 10%짜리는 약간 다수의 PBM 쪽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획대로 되면 그죠. 연내에 40% 커버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그리고 10% 되는 부분 5군데와 또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한 40% 개선하는 데는 저희가 들어갈 거고요. 보도자료 쪽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미라 부분이랑 같이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농도 제품은 휴미라 저희께 2개인데 아무래도 휴미라급보다 저희께 좀 더 가격이 페이어들 입장에서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휴미라랑 저희 제품이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토 인젝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40% 시장에 진입하면 쉐어를 약 20%까지 무난히 가져오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미 유플라이마가 미국 전역에서 처방이 일어나고 있다. 기사화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이걸 사보험에 저희가 등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사보험에 등재 디스카운트만 키우면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제약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에요. 그건 단순 계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기사화 했는지, 또 그거를 기사화하고 나니까 그 공매도가 급증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말한 부분 양면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약간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안 좋게 보면 기존에도 이런 뉘앙스의 발언 자체가 소회장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우리 레키로나 코로나 백신 개발할 때 코로나 백신 아무나 만들 수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비슷한 뉘앙스의 언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조금 자신감의 표출로 좋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죠. 약간의 조금 아무튼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주가 PBM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 롱, 숏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공매도 대차 잔고를 보니까 저도 기절할 정도의 숫자를 막 써먹으려 하면서 최근에 공매도 숫자가 늘어나는 걸 봤는데, 자신 없으면 이 합병 결의 안 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자신 있어니 합병 결의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그죠 대차 공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대차 수수료 확인해 보니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대차 수수료가 10에서 15% 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네. 아무튼 PBM 등재하는 거를 기사화된 걸 지금도 이해 못하겠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기사화되는 시점. 아무튼 그때 그죠, 장중에 그때 서건희, 삼성의 서건희 쪽이랑 어디 두 정권사에서 장중에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뭐 PBM 등재 어렵다 식으로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공매도로 같이 나오면서 약간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그죠. 네, 아무튼 뭐 말 그대로 공매도 놈들이 합작을 해서 밀은 부분인지는 아무튼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무튼 네, 그 시점에 밀어버려서 한 7, 8%대까지 빠졌던 상황이었죠. 베그젤마도 페이할들한테 다 등재됐는데 뭐 베그젤마는 그죠, PBM 쪽 등재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어떻게 보면 급이 다르죠. 네, 베그젤마는 글로벌 시장 네 9조 원대고, 유플라이마는 유플라이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거죠, 글로벌 시장 27조 원대 부분이니까 급이 다르니까 당연히 또 유플라이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뭐 베그젤마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시장을 딱 들어가면 최소한 30-40%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다만 타이밍은 언제로 볼 거냐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4-4분기, 올해 4-4분기입니다. 보고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병원에 디스카운트를 할 것이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베그젤마 시장,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두 회사가 가지고 있죠. 암젠의 엠바시 그리고 화이자의 지자베브가 8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격 대비해서 더 디스카운트를 할인해서 여하튼 내년에 미국 매출 한 3천억 정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베그젤마 유럽에서 2023년 텐더 일단 경쟁사가 다 있는데, 유럽 텐더 중에 한 곳을 빼고는 저희가 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어떤 경쟁사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도 가격 인하 대상 제품이 아니다. 진펜트라, 렘시마 역시 가격 인하 대상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 3조 5천억의 매출 목표도 근거 없이 제시하는 건 아니다. 여하튼 렘시마 SC, 진펜트라 여부입니다. 베그젤마랑. 그리고 2025년, 2026년 에비타도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제시한 것도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일단은 24년에 그죠, 1조 6천억, 뭐 영업이익률 40%대 이상 나오면 25, 26도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룹 총수가 직접 의사를 만나서 영업하는 제약회사 전세계 저희밖에 없다. 정말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2014년 에비타 마진이 40% 나온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목표냐?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더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품별로 다 약간 브렉다운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고요. 자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보수적으로 봤다. 그래서 사실은 합병법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2014년 목표는 미리 제시했다. 그리고 그 제시는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결과치를 보고 그죠, 소회장을 조금 이제 더 믿어도 되느냐, 이제 앞으로 더 믿어도 되느냐, 역시 또 그랬구나. 그게 판가름이 날 듯 하고요. 이제 합병법인의 향후 매출 예상치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없는데 언제부터 되느냐? 올해부터 투자해서 2-3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할 생각이고, 상업화 되는 데는 3-4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사항이죠. 2030년 12조 목표치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진펜트라 시장이 2030년 됐을 때 미니멈 4조 또는 5조 될 것이다. 3년 내에 뭐 3조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에 4조에서 5조, 3년 정도 지나면 한 3조 원대. 아무튼 뭐 약간 진펜트라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SC 제형의 약간 장점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일단 정맥주사, 그걸 받으려면 그 개인 비용이 1000불도 넘는다. 이렇게 많은 이유. 여기 그 IV 정맥주사 받는 뭐 그 방을 케모룸이라고 했던 사항이었죠. 케모룸에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환자가 쇼크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보면서
램시마 SC 타입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항이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조금 뭐 계속 대기가 미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 기대도 높다. 유럽에서 저희가 램시마 SC를 팔아보니 우리 SC를 맡아본 환자들 중에 70% 이상이 무척 만족하고 있고, 미국, 유럽에서도 램시마 SC 가격이 더 높다. 램시마 대비해서 3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램시마를 찾는 환자 중에 SC로 전환된 사람이 나라별로 각각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격은 유플라이마보다 저희가 한 서너 배, 유플라이마도 고마진 제품이죠. 유플라이마도 고마진 제품인데, 일단은 램시마 SC, 그것도 고마진 제품인데 유플라이마보다 서너 배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12조 중에는 진펜트라를 중심으로 한 신약 비율을 40%로 보고, 바이오시밀러 현재 제품과 미래 제품을 놓고 60%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펜트라 30년까지 봤을 때는 뭐 3년 정도를 약 3조 원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바이오시밀러 전략 사업을 해서 세액공제 절감 효과 대략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된다. 주가 부양 대책은 없느냐, 뭐 약간 회사는 주가 부양하는 뭐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주주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자율이 좀 높아도 대차 좀 하지 말아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 주식 매수할 계획이 없나요? 라는 부분. 임원들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 기간에 주식을 안 사도 되고요. 대신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 홀딩스 합병해서 뭐 지분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했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임원들은 스톡 옵션이 있죠. 지금 현재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이 대부분 8만원에서 9만원대 부분입니다. 스톡 옵션 받고 스톡 옵션 행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죠? 굳이 또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사주면 좋겠지만 살 필요성 그렇게 많이 없죠. 뭐 일단 이 기간에는 뭐 살 수 없다. 98%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홀딩스가 대치하겠다. 분기 매출 공시 시점이 너무 늦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당겨줄 수 없냐라는 이야기. 재판, 뭐 법인의 결산을 해야지 헬스케어가 결산이 되고, 헬스케어가 결산이 돼야지 셀트리온이 결산이 된다. 이 변동 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합병 이후에는 이 변동 대가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법인들도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단축하겠다. 합병이 되면 많이 좋아지겠죠. 향후 M&A나 기술 이전 등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 말하면 공시법 위반이다. M&A 검토하고 있다. 내부 정보에 신경을 써달라. 뭐 내부 정보, 그죠? 조금 뭐 아는 채널은 다 알죠. 3, 4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연이어 10월 달에 진펜트라 허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그죠? 3, 4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다.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어떤 거래를 하는 투자자도 시장은 이길 수 없다. 본인이 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데, 정권사 리포트 19만 20만원이다. 적정 목표 주가. 이렇게 말하면 공시법 위반이고 정권거래법 위반이다. 홀딩스가 주식담보대출은 상한 계획 없나? 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매각해야 된다. 그죠? 홀딩스 제가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없는데, 그죠? 지금도 이자 내기 위해서 또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할 수 없죠. 그리고 신한 쪽에 대한 부분, 대차 이야기. 이거는 믿자라고 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대차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이자 수익이 홀딩스 공시 부분으로 안 나옵니다. 대차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자 수입이 잡히죠. 이거는 정말 믿어주세요. 나스닥 이전 상장 계획, 이것도 조금 터무니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도 터무니없고, 합병이 무산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준비한 자금 1조 원으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이거는 약간 브릿지론으로 할 때 금융기관하고 계약상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한다. 자사주 소각계, 뭐 소각해도, 그죠? 많이 안 올라간다. 뭐 똑같은 말이었고요. 늦어도 2014년부터 현금 배당을 키우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현금 배당률 30%에 닿도록 노력하겠다.
분기배당 계획이 있나? 분기배당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매수 청구 한도 1조 원이 넘었을 때 대비 플랜이 뭐냐? 1조 원 이상 해놨다. 하지만 1조 원이 넘어가면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전체 주주의 뜻이 합병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합병은 주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1조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하려면 8월 18일까지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총 때 10월 23일 날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9월 1일까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경영진, 기우성, 김영기 부회장 말고 다른 전문 경영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아무튼 기우성, 김영기 대표도 그죠.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합병하고 나면 그 중에 내가 합병해도 지금 헬스케어를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개인 이름으로 된 주식이 있겠죠. 그거 소각할 생각이 있냐나 그러다. 이것도 무례한 질문이다. 그죠? 이것도 그죠? 조금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그룹 총수가 소액 주주들 질문에 직접 다 답변하고 그룹 총수가 있나? 없죠. 이것도 인정. 그죠? 승객의 소유와 경영의 소유가 진짜 분리되는 게 맞나?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 아직 젊고 건강하다. 벌써 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나 자꾸 물어보시면 이것도 공개적으로 물어보는데 예의 안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승계도 일단은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먼 이야기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가족들 주식 한 주도 없고 위장해서 없다. 믿으셔도 되니까 궁금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주축이 되어서 펩타이드 기반의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다. 유럽에서 트룩시마 점유율이 부진하고 허주마 날쑥하다. 들쑥날쑥하다. 지금 유럽에서 트룩시마 허주마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회복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유럽을 직판하기 전에 간접 판매를 어디였죠? 아무튼 간접 판매를 하다가 직판으로 넘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저조했던 거리 지금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신장하는 부분은 2분기까지 봤을 때는 아닌 사항이었습니다. 횡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허주마가 이제 올드 제품이 되기 때문에 뉴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키우면서 저희도 올드 제품도 단종하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이고 일정 부위의 매출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심의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유럽에서 램심 SC로 한 2,300억, 내년에 4,100억대, 유럽에서만. 일단 전체는요, 정권사들의 예상치가 3천억 중후반대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이번에 안 팔리는데 그죠? 요게 조금 그죠? 올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이 램심 SC 매출이 2,300억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잘못된 듯 합니다. 작년에 램심 SC의 전체 매출이 2,300억, 올해 램심 SC 매출 한 3천억 중후반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램시마 가격이 높다. 램심 SC는 가격 인하 제품이 아니다. 출시 2년 됐는데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고가 정책, 유럽에서 휴미라처럼 가격 인하 대상이 아니고 고가 정책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회사 생각 말고 제품에 대한 해외 실제 인식이나 평판, 좋다라고 하고 있죠. 램심 SC 처방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유럽 환자들의 77%까지 만족하고 있다. 공식 학회 자료 기준상으로. 유플라이마와 PBM 선호의약품 등재 마무리 시점은 언제인가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9월달에 링크된 부분이 있고 그죠?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옵텀 쪽 아까 말씀을 드렸죠. 14% 확정, 5% 이번 달 계약, 10% 현재 추가 협상 중, 그리고 4개 정도 또 10%짜리 해서 연내 40%까지 커버를 하겠다. 베그젤마 언제부터 처방이 나오냐?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년에 베그젤마 30% 정도의 쉐어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게 3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일단은 공격적입니다. 내년에 실적의 변수.
직판만 구축 실제로 잘 되고 있느냐 유럽에서. 네, 유럽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하면 셀트리온이 일단 브랜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 경쟁사 중에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텐더에 참여하는 직원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압도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약 70명에서 최대한 300명, 요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2분기 실적 레포트 나오는 상으로 한 140명 정도까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늘린다라고 하는데, 뭐 길게 300명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그죠. 아까 판관비, 인건비. 2025년까지 11개의 제품을 판매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30년 22개의 제품, 그리고 신약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300명 직원으로 판매할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그래서 조금 길게 계속 판관비, 인건비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 경쟁사들 미국의 영업조직 다 10,000명이다. 10,000명 대비 800명 해서 그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내 직원들 80명이라고 하고 있죠. 일본에 우리 뭐 그 허주마가 60% 넘어가고 있고, 말 그대로 효율성 가지고 하겠다. 뭐 세금 쪽에 대한 부분, 네, 가능하면 국내에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해외 유수 제약에서는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보다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후 헬스케어가 없었으면 우리 회사는 CMO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헬스케어 만들고 싶어서 만든 사항이 아니었죠. 뭐 국내 투자자 했는데 그죠. 다 거절했던 사항이었고, 네, 아무튼 어쩔 수 없이 헬스케어 상장해서 만들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미국 허주마 점유율이 1%대에 정체되고 있는데 점유율 상승에 대한 전략은 없는지, 이건 지금 현재 테바가 팔고 있죠. 일단 네, 트룩시마와 허주마. 트룩시마는 30% 금방대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허주마는 1%대. 요게 더 저렴하게 팔기를 테바는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에 팔 바에는 다른 국가에 팔겠다. 그래서 점유율을 작게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리 올드 제품이라도 적자를 내면서 판매하는 건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드 제품이다 보니 지금 이 허주마가 수익률이 높은 나라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물건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여기에 팔겠다라는 부분이죠. 미국 시장 점유율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대주주 요건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이 나오면 공지를 하겠다라는 사항이었고, 미국 쪽 추가 정설권, 아직 뭐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다. 가이드라인 나오는 대로 미국도 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 배당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주식 배당 어떻게 할 거냐. 뭐 주주들 원하는 대로 그죠. 잘 고려해서 뭐 주식 배당, 현금 배당 같이 하는 부분인지 뭐 조금 고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소회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개인 지분 절반 소각 부분, 당연히 무리한 질문이죠. 화났을 겁니다. 소회장 입장에서 그죠. 주주분들의 동의 받아서 기우성 부회장 급여 다시 100개 해줄 테니 급여 전체를 셀트리온 주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무례하죠. 무례하죠. 합병 비율 정해졌죠. 합병 비율 조정 불가죠.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 정해진 사항입니다.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이게 일단은 기준상으로는 그죠. 할인 할증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상장 회사들 상장할 때 그렇게 한 적은 없었죠. 헬스케어 주식에다 10% 정도 디스카운트 하면 헬스케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정된 겁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뭐 해외 싱가포르 가가지고 40개 한다, 뭐 해외 투자 유치 잘 해달라, 뭐 밴쿠버 가서도 40개 하고 미팅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 투자자를 한데 우리 합병에 다들 이 합병의 축제 분위기로 갖출 수 있도록 나가주십시오. 정말 축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결의한 이상 이 합병이 성공적인 합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곤욕스러운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가, 합병을 결의하고 나니까 이제 이걸 계기 삼아서 수익을 하는 사모펀드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10월 20일쯤이죠.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다. 3, 4분기 실적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시는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의 합병의 이유랑 다르다. 그리고 공매도 이 이상 현상이 생겼을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이 우리 주주들의 오랜 바람이고 염원이었으니 우리 주주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좀 자제해달라. 네, 요 정도 홀딩스 매매차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간담회에서 Q&A를 통해서 나온 부분, 소 회장의 말한 부분을 100% 워딩, 100% 워딩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간중간에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00%로 다 믿으실 건지 80% 믿으실 건지 50%만 믿으실 건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에 투자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제 바람은 셀트리온 삼형제에 투자하시면서 모두 다 큰 수익들 가지고 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